그래서 결국은 레닌은 이론가로서 구체적인 역경에 처하며 기본 노선을 변경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고 또한 자신의 기본 노선을 유연하게 잘 변경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거의 무정부주의를 포용하는 듯 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테러리즘을 수용하는 듯 했지만 실제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 모두를 배척하였고 2단계 혁명론에 대한 고전적 문제들을 놓고 계속 태도를 바꾸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는 넓은 범위의 노동계급이 혁명을 위하여 단결해야 한다는 데는 마르크시즘적이었으나 프롤레타리아 의견을 구하기에는 멀리 앞서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선은 기본적인 철학은 마르크시즘이지만 혁명에 있어서는 마르크시즘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앞으로 그냥 나갔다라는 것이죠. 2단계 혁명론에 따라서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고 시간 많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론은 이론이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력 봉기 일어나가지고 뒤집는 이런 것은 누군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몰고 나가야 되지 그냥 이론에 따라서 그냥 놔두면은 혁명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탁월한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닌은 강철 같은 어떤 자기 통제, 그리고 전설적인 영도력, 그리고 절대적인 자기 확신에 기한 것들은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레닌은 종종 자신의 동료들과 추종자들 사이에서 인자하지만 어떤 권위적인 가부장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게 좀 레닌의 성격적인 측면인데 볼펜슈타인에 따르면 그는 심리적으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채워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이게 아버지를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리더십의 가장 원형이고 처음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 레닌을 보면은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이죠. 레닌은 의식적으로는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리더가 되기를 열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골수까지 그 리더십이 스며든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볼펜슈타인은 일단 최고의 지위를 노리는 사람에게는 동료와의 관계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며 그러나 만약에 그 자신이 리더일 때는 그가 자신의 혁명 과정에서 아들들에게 아버지처럼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어떤 구조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 희열은 압박을 상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아들처럼 이렇게 챙겨주는 이러한 것에 따라 받는 어떤 느낌은 이거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챙겨주면서 그런데 흐뭇하게 느끼는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보람을 느끼거나.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있는 리더십이 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몇 배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그 희열 자체는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엄청 폭발적인 것이다. 라고 교수님께서는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의로운 리더, 아이들의 사랑과 공포,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리더는 추종자들에 대해 비인격화를 통해 자신의 양면적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즉 객관적인 규칙과 절차를 수립하고 추종자들에게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보통 규율 잡힌 정당을 통해 이루어지며 레닌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객관적 규칙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집권적 통제를 이룬다. 규칙을 세우고 규칙에 따라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를 이루어서 시스템적으로 하나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그 레닌이 어떤 걸 지시할 때는 그때까지 그냥 이 제도와 규칙에 따라서 그냥 쫙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걸 통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그 조직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처럼 이 당을, 볼셰비키 당을 레닌이 그렇게 만들고, 레닌은 마치 아버지처럼 아들에게 대하듯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했다. 그러니까 이게 병역적 리더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개별적 돌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카리스마적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마치 어떤 단순한 어떤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를 떠나서 마치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진짜 이런 어떤 추앙과 어떤 팔로우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여기는 공산당에서 이런 적이 났지만 사실 정말 어떤 변혁 아니면은 혁명 아니면 개혁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점진적 개혁을 이루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점진적 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중심적인 인물들은 이러한 관계들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리더가 하는 말을 밑에 있는 추종자들이 따르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추종자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본능과 깊은 무의식적인 어떤 그러한 체험을 받는 상태에서 진정한 어떤 개혁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어떤 관계라든가 리더십 추종과 팔로우십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이 과연 우리 정치 가운데 어떤 당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는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무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그 시기에 맞는 어떤 그러한 관계들을 아니면 이해타산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한 관계들만 존재하고 자기 어떤 위치에 대한 유지를 위한 그런 관계만 존재했지 정말 이런 어떤 변화와 개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진정한 끈끈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이룬 그러한 정치적 집단의 모습이 보여지느냐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결국 진정한 개혁이나 변화를 이루기는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그러한 관계들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어떻게 보면 타고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그만큼 또 많이 노력하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훈련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